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HG 규제 대응 선박기술개발 동향에 대해서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미래선박연구실 신현준 실장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소개받은 한국조선해양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준이라고 합니다. IMO나 EU에서는 GHG 저감을 위해서 가진 규제 방향이나 강도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MEPC 75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3년부터는 현존선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가 구체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GHG 규제를 대응하는 선박이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또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그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해운 시장의 환경 규제 강화와 그린십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 대체 연료의 연료 특성과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 가능한 그런 그린십 기술의 패스웨이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가정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박시장 트렌드입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께서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 재가입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셨고, 그래서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양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조선의 설계 기반 조치로서의 EEDI, 그 다음에 운항 기반 조치로서의 현존선의 EEXI나 CII, 그리고 마켓 베이스드 시장 기반 조치로서 탄소세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EEDI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70%를 단계별로 연도별로 저감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운항 기반으로 한 조치에서는 CII가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향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박 퇴출이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A, B, C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다양한 CI 감축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양 분야의 그 ETS,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그런 것들이 이제 편입이 될 때에는 CO2 배출량 자체가 비용이기도 하고 또 배출권 판매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무탄소 연료나 아니면은 탄소 저감 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그런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기업체당 할당되는 유무상 CO2 배출량이나 기업의 연간 배출량 수준이나 배출권 가격이나 기술 투자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런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규제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그린십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및 선체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 온실가스 저감 분야, 대체연료 분야,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린십 테크놀로지 분야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선박의 저항 같은 것들을 줄이거나 신소재 및 복합재를 활용하는 선체 구조 경량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 동력 장치로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으로 축발전기나 폐열 회수 시스템이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도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방안으로서 연소가스 후 CO2 포집을 하거나 저장을 하는 또는 메탄 슬립을 없애는 어떤 그러한 후처리 방식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대체 연료로서 화석 연료 기반이나 비화석 연료 기반 이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저탄소 연료나 무탄소 연료, 또 연료 엔진,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 시기별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의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그린십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잠시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그림은 5기의 하드 윙세일을 이용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자동차 운반선의 개념도입니다. 지금 현재 스웨덴에서 개발 중에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선박이라고 보여지고요. 7,000대의 자동차를 싣고 대서양을 항해해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한 12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의 GHG 저감이 가능한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로터를 장착한 선박인데요. 매그너스 효과를 이용해서 보조 추진력을 얻는 선박입니다. 항로에 따라서 평균 2%에서 8% 정도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물론 바람이 크고 또 속도가 느릴수록 그 효과가 커서 한 30%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카이트 연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방식인데, 선박의 방향하고 바람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접어서 선박에 보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림은 공기 윤활 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물 밑에서 바라본 광경입니다. 에어를 분사해서 물과 선제 표면가에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마찰장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린십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대체 연료로서 가장 유력한 연료이자 한국조선이 이미 강력한 기술적 성취도를 이루었거나 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LNG 추진선의 실선 적용 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환경 규제가 점차로 강화되면서 LNG 이중연료 추진선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LNG는 극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 자체의 특성상 쉽게 닿을 수 있는 연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고난이도 기술들을 극복을 했고 벙커링 선박을 만들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이 발전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NG 화물 운반선은 물론이고 벌캐리어, 또 탱커선, 또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또 있어서 그 적용 범위가 넓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 많은 선박들이 LNG 이중 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NG입니다. 대표적인 차세대의 친환경 대체 연료이고 향후 20년 내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 주도적인 주추진 연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LNG는 액체포 대비해서 한 25% 정도의 CO2 저감이 가능하며 앞서 소개해드린 공기윤활 장치나 풍력 보조 추진 장치와 함께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료입니다. 메탄올은 수소와 CO2를 합성해서 생산하면서 액체포 대비해서 10% 정도의 CO2를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탄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메탄계 연료하고는 달리 무탄소 연료로 인정받고 있는 연료입니다. 천연 메탄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질소와 합성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합니다. 암모니아를 직접 명수하는 내연기관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연료전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연료입니다.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메탄과 바이오 디젤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생산 과정을 포함한 탄소 중립 연료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을 위해서는 많은 생산 증가가, 선박에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생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입니다. 여타 산업계에서도 사실 수소 경제라고 일컬을 만큼 수소는 차세대 연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연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저온 특성 때문에 또는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선박에 당장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산을 위해서 산업계 전반적인 기술 성숙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소,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연료는 그레이, 블루, 그린으로 그 생산 방식에 따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레이 수소 암모니아 연료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LNG를 개질해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산 과정에서 CO2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블루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레이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발생하는 CO2를 후포집하는 방식으로 CO2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린 방식은 풍력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적인 연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료 전지는 PEMFC나 SFC와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옥실러리 엔진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소형선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도 효율이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큰 설치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외 리뉴어블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 대체 연료의 연료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는 크게 전통적인 HFO나 LFO 같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로카본 퓨얼로서 LNG, LPG, 메탄올, 바이오퓨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탄소 연료, 암모니아와 하이드로젠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연료의 특성에 따라서 끓는 점이나 또는 에너지의 밀도라든지 또는 탱크 사이즈, 그다음에 탄소 함유량들이 달라가지고 그 연료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점이 LNG는 마이너스 162도 정도, 그다음에 하이드로젠, 수소 같은 경우 253도, 암모니아는 훨씬 이제 취급하기가 쉬워서 마이너스 33도면 액체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덴서티는 화석 LFO에 비해서 LNG는 절반, 또 암모니아는 그 절반이 돼서 그 탱크 사이즈도 어찌 보면은 1.8배나 2.4배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친환경 연료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대체 연료 LNG나 수소, 또 암모니아가 이제 주 연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탱크 사이즈나 오퍼러빌리티 또 코스트, 인프라스트럭처, 세이프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LNG 대비해서 하이드로젠이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제나 CO2 텍스 같은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출 산정 기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IMO에서는 TTW, 탱크 투 웨이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은 전생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LNG 대비해서 그레이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탄소 인센더시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악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LNG가 더 친환경 연료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LNG는 이미 그 기술의 성숙도에 있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멤브레인이나 B 타입 또 C 타입 여러 가지 탱크 타입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료 적용의 안정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이미 인도한 선박으로서 MR 탱커나 114K 프라모스 탱커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료의 그 성숙도에 이제 부합해서 여러 가지 LNG 벙커링 인프라가 성장 중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항 측면에서의 그 LNGDF VLCC 또는 VLCC의 그 신조선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새로 신조되는 그런 선박들이 지금 AER, Annual Efficiency Rate 기준으로 봤을 때 A 등급 이상의 어떤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LNGDF를 적용했을 때 2040년 또는 2040년 이후까지 A나 B 등급의 어떤 그러한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높은 등급의 현전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현재 LNG에 대해서 어떤 어디셔널 디바이스를 추가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미래 무탄소 연료를 혼합했을 경우에 7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린십 테크놀로지 인 더 퓨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가정을 했고요. 첫 번째는 LNGDF에 여러 가지 퓨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윈드 어시스트 프로폴션이라든지 아니면 선상에서 CO2를 캡처하고 저장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에어 루브리케이션 것들이 적용됐을 때 친환경 규제를 만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LNG로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무탄소 연료로 리트로핏하게 되는 레디 선박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이망간, 고망간으로 연료 탱크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면 LT강으로 C타입 탱크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엔진도 고압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튜닝만 있으면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 FGSS, Fuel Gas Supply System은 좀 교체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교체로 그 레디 선박을 준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탄소 연료를 운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저희 그룹에서는 수소 운반선에 대한 어떤 그런 인증이나 암모니아 추진 선박에 대한 그런 인증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규제가 점차로 강화될 예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어떤 그런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운항 기반 조치로 2023년 이후에 그린십 기술에 대한 니즈가 더욱 증대될 예정입니다. 시장 기반 조치는 제로 에미션을 향한 기술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시킬 거고요. 무탄소 연료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니즈가 많이 상승할 것이나 지금 산업계의 기술 성숙도나 공급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LNG 연료는 그 경제성이나 인프라나 기술성 또 산업 전반의 성숙도가 높아서 향후 20년 플러스 알파간 선박의 주요 연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NG 추진과 더불어 미래 친환경 그린십 기술을 함께 적용하면 친환경 규제에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가까운 미래 적용 가능한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는 풍력 보조 추진 장치나 아니면 공기 윤활 방식 같은 것들이 들 수 있겠고 연료 가격이 비싼 대체 연료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그 경제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수소나 암모니아는 제로 에미션을 만족하는 친환경 대체 연료입니다. LNG와 혼수하거나 대체 연료 레디 LNG 선박을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